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칠판에 기록했듯이 개요의 작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전개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쓰기까지 연결하면 쓰기 부분의 문제 유형별 접근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이에 필요한 쓰기의 모든 전 분야에 필요한 이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글의 설명 방식, 물론 독해에서도 언급이 조금은 됐습니다만은 논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이제 집중해서 보시고요. 253쪽입니다. 개요라는 것은 구성은 글감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법을 이루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 구성 끝에 빚어진 글의 설계도가 바로 개요입니다. 자,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항목별로 체계화한 글의 설계도가 개요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 개요 작성에는 주장하는 글, 즉 논설문의 개요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어쨌든 서론, 본론, 결론이 논리적으로 잘 엮여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문제 유형은 개요 완성형과 그리고 개요의 수정 보완형 이렇게 두 갈래로 가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요 완성형은 개요 가운데 주제라든지 또는 본론, 다음에 결론의 어느 한 구절을 뭡니까 이렇게 괄호를 해두고 빈칸을 설정해서 메우는 방식이 바로 개요 완성형이고, 그리고 주어진 개요 전체를 보고 어떻게 수정할까 하는 방법적인 얘기를 선택지로 제시한 게 개요 수정과 보완에 해당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한번 시작해보죠. 개요 정의는 화제개요, 문장개요 있습니다. 화제개요는 단어나 그의 범주에 해당하다. 화제개요. 그러니까 뚝뚝 큰 내용만 이렇게 대중 없이 설정해 놓는 좀 거시적인 틀이 화제개요고, 문장개요는 이걸 문장 형태로 정말 이제 개요의 완성도를 더 높인 내용입니다. 자, 개요 과정의 그 작성의 과정 볼까요? 먼저 개요에는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무엇이다? 물론 제목이 괄호를 쳐놓음으로써 문제를 묻기도 하겠죠. 또 주제문이 있고요. 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보통 개요의 문제는 그 대상이 주장하는 글에 대한 개요가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 알아두기 바라고요. 자, 유형의 개요의 완성. 개요의 주요 항목을 빈칸으로 비워두고 이를 완성하는 유형입니다. 해결원리 한번 읽어두시고요. 여러분들 문제 있죠, 그죠? 우리 지금 보면은 도움닫기 예제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개요에서 제목을 비워뒀어요. 기억 부분. 물론 하나를 비워둘 수도 있고 두 개 비워두고 동시에 물을 수도 있겠죠. 결론에 들어갈 내용. 여러분 제목이 이렇게 있을 때 조금 개요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듯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개요. 이 개요라는 것은 글의 설계도인데요. 개요가 글의 설계도. 보통 이렇게 제목이 있고, 제목. 다음에 주제 또는 문으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론,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본론은 본격적으로 논증을 해가는 단계니까, 본론 1, 2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개요의 보통 개요 형성 과정에서 주장하는 글쓰기에 이게 일반적인 개요의 형식입니다. 자, 이럴 때 보면은 여러분 가령 제목이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완성 형태를 묻는다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많이 배웠지만 제목은 글의 내용 압축해서 참신한 내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압축 참신한 내용이 된다면 제목은 주제와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여기 주제문을, 제목을 볼 때는 여기 주제문을 집중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제문이 지금 여기도 괄호가 되고 또 주제문이 없다 할 때는 본론과 결론. 여기 나오는 제목을 파악할 때는 여기 주제문과 결론 보시고 없을 때는 본론을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또 포괄적으로 압축한 내용이 제목일 수 있으니까요. 자, 주제문이사 그 글에 해당하는 내용의 그 의도, 그죠? 본격적인 중심 내용을 뜻하고 서론은 보통 상황 제시라든가 내지는 이 도입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서론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본론에 1번이 있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여기 소 1번이 있고 작은 2번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큰 본론의 1, 2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것을 주요 논점이라 그래요. 주요 논점. 그리고 여기 작은 소가로의 1, 2번 같은 것을 뭐라 그런다? 얘를 종속 논점이라 그럽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주요 논점과 주요 논점끼리는 상당히 대등한 또는 병렬 관계를 이루겠죠. 그죠? 대등함이 병렬 관계를 이루고 물론 내용상 반대될 수도 있고 또 원인 대책으로 이렇게 필체의 의중에 따라서 전개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 논점은 어때요? 종속 논점끼리 또 대등성이 필요하겠지만 종속 논점의 조건이 반드시 주요 논점에 어떻습니까? 귀속되는, 포함되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종속 논점이, 그러니까 하위 범주의 종속 논점이 주요 범주 또는 상위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면 바로 뭐다? 우리가 앞에서 본 통일성에 위배되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한번 일단 개요표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한 연후에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되겠죠. 결론은 아무래도 여기 주제가 강조되겠습니다. 주제가 강조되면서 뭐 또 전망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주제 강화, 결론에서는 또 주제가 강조되면서 한 번 더 정책 명제 형태의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양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개요표가 이렇게 작성이 될 때 한번 지금 제목이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서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은 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도입에는 상황 제시면서 주로 뭐가 연결이 됩니까? 이 서론 부분에는 화제 같은 것이 나와요. 화제, 무엇에 대해 썼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화제를 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면 텔레비전 문제의 예로 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편성입니다. 그죠? 편성이 오락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이 화제다. 서론은 주로 화제 제시가 많이 되니까 연결을 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의 시청률은 광고료의 액수를 좌우하고 방송사의 경영진 얘기 나왔죠. 이 방송사의 경영진이 최고 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최종의 결정권자. 그래서 광고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교양 프로그램보다 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방송사의 경영진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에 강력한 영향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고 결정을 내린다 이런 얘기죠. 방송은 오락 중심의 상업성이 있지만 공익성도 지니고 있다에 참고하시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가야 할까? 결론은 바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뭡니까? 바로 경영진이에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경영진이 있죠. 그죠? 이 경영진의 어떤 의도나 그와 같은 경영진의 방침에 종속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윤 추구의 상업성 중심으로 나아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와 같은 결론을 갖다 둘 수 있고 하여 제목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과 여기 있잖아요. 여기 편성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편성 핵심어를 이렇게 한번 달아보죠. 편성과 경영진의 요거 두 단어가 들어가면서 주제문에 대한 제목에 대한 이해를 갖다 붙이면 될 겁니다.
프로그램 편성과 방송사 경영, 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금방 얘기한, 여기는 지금 보니까 따로 주제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론은 화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이고, 본론은 방송사 경영진이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공익성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론으로는 금방 언급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이 얘를 주어로 갖다 놓고요. 화제를 뭐 방송사 경영진의 그와 같은 의도에 방침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5번이 답이겠죠. 그죠? 자, 우리 함께 개요표의 전반적인 그와 같은 어떻게 쓰는가 하는 내용 수렴과 함께 실제 문제를 그 예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개요의 내용과 문제, 그러니까 금방 얘기는 가로를 비워놓은 개요 완성형 문제입니다. 이제는 개요의 수정과 보완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주어진 개요를 바르게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결 원리 보실까요? 첫 번째는 제시된 개요. 문제에 나오겠죠? 내용을 계략적으로 전반적으로 쭉 훑어봅니다. 그래서 주요 항목과 선택지의 내용을 비교해서 검토하고 수정 보완된 내용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일종의 개요를 두고 퇴고하는 것이에요. 자, 문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12번.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사용이다. 뭐 이게 지금 제목이라기보다도 이 내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사용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입니다. 수정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제목은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문화다. 근데 이게 서론, 본론, 결론에 간다면은 제목을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문화에 대한 진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목으로 조금 바로 한번 거기 옆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으니까 바로 선택지를 보면서 한번 이게 잘못되었다, 바르다 하는 것을 퇴고해 가면 되겠죠. 그죠? 1번 보죠. 계획은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사용과 개선 방안. 그래서 여러분 본론 한번 보세요. 본론 1번은 실태, 본론 2번은 원인, 3번의 개선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 방안까지를 포괄적으로 얘기해야 제목으로 적합하지 않은가. 그죠? 본문을 참고로 포괄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하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 축에서 청소년 언어 문화의 언어 사용의 실태가 니은입니다. 비속어, 폭력적인 언어 사용, 자기중심적인 말하기 경향. 그리고 나서 이제 니은에 뭔 얘기를 했냐면 니은의 하위 항목에는 비문 줄임말. 요즘 줄임말이 많이 유행하죠. 그죠? 외계어 그러기도 하면서 비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입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증가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죠. 그래서 2번도 적절한 내용이고 3번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이 가나다라까지 있죠. 근데 라번에 청소년의 전자매체 선호도 변화. 그러니까 청소년의 전자매체는 아마 7, 80년대 TV를 많이 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즘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요즘엔 또 여러분들 보면 스마트폰으로 다 인터넷까지 다 검색을 하는 이런 매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귿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인터넷,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식의 매체 변화 자체가 지금 상해 범주인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사용의 원인이 매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체 변화로 인해서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사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매체가 변화한 것과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사용은 상관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보면은 디귿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게 좋죠. 통일 성립이 되니까 한번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에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사용 개선 방안이에요. 상호 존중의 말하기 교육을 강화하자. 다음에 매천의 올바른 사용을 지도해내자. 다본에 가서 자, 다본에 보면은 거기 리을이 되어 있잖아요. 그 리을 봅니다. 4번 선택지 볼까요? 자, 4번 선택지에 2-2가 본론입니다. 그죠? 로마자 2번 다시 투다는 수준 낮은 방송 오락 프로그램의 영향이 나와 있습니다. 다를 보면 고려하여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를 넣어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의 잘못된 언어 사용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대중문화 발전인 재정 지원 강화를 넣는다는 것은 좀 안 맞죠. 그리고 수준 낮은 방송 오락 프로그램, 특히 코미디 프로그램에 뭐 여러 가지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뭐 느낌 아니까라든지 뭐 그 정도는 양호합니다. 좀 소위 이제 개그맨들의 속칭 유행을 하는 것이 비문법적인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대중문화 발전에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개선 방안으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수준 낮은 방송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언어가 순화되기는 조금 언어 순화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죠. 자, 4번이 올바른 보완 수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4번이 답이죠. 다음 마지막에 결론에 노력 촉구. 그래서 리얼이 되어 있잖아요. 미임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의 올바른 5번 선택지가 합니다. 올바른 언어문화의 정립을 위한 노력 촉구로 거쳐서 단순한 무엇에 대한 노력 촉구인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명료하게 구체하는 게 이 글의 수정 보완의 방법으로 적절합니다. 다른 건 다 적절한데 4번이 적절치 못하니까 답이 되겠다. 이렇게 개요표를 읽는 기본적인 작성 방법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요 논점, 종속 논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나아가서 문제 유형인 빈칸 메우기, 개요 완성형과 개요 수정 보완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니까 조금 더 긴밀하게 학습해 두죠. 자, 우리 13번 문제 하나 더 접근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다음 개요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주제문이 문화의 시대입니다. 서론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우리의 문화예술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K-팝도 많이 그 외국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뭐 선진국, 미국이나 저 남미 쪽이나 아니면 저 유럽 쪽에서도 그 우리 K-팝 아이돌 뭐 그룹들이 나가서 K-팝을 부르게 되면 막 열렬히 환호하는 그 젊은 외국인들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명입니다. 자, 본론에 가서 전통예술과 대중예술의 활발한 해외활동. 뭐 전통예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뭐 윤육에서 공연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아주 획기적이며 이런 데 대한 충분한 증명이 될 듯합니다. 한국인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질, 전통문화의 예술의 해외 공연, 문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 위상의 제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또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로 무역 수지 정대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로 고용 창출이 될 거죠. 아마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겠으니까. 자, 3번에는 본론의 상위범주에 해당하는 뭐예요? 주요 논점입니다. 그러면 가나다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답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창조. 그 다음에 4번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서 독창적 요소 발굴. 답은 그 외국인과의 교류, 문화 교류로 우리 문화의 경쟁력 고양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1번 봅시다. 주제문 문화의 시대. 주제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문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의 문화 경쟁력을 기르자. 아주 좋네요. 주제문은 문장 형식이 중요하니까 주제 같으면 하나의 명사형으로 단출하게 끝나도 문제가 없지만 주제문은 문장 형식을 한번 유지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론 2-1 가 한국인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질입니다. 논리적 흐름에 비춰 적절하지 않음으로 삭제한다. 그러니까 전통예술과 대중예술의 활발한 해외활동인데 한국인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질 자체는 여기 활발한 해외활동과 물론 굉장히 거시적인 틀에서는 연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질 자체와 해외활동은 직접적인 상관성이 떨어집니다. 빼는 게 좋겠고요. 3번 2-1의 하위 항목으로 우리 대중예술이 해외 공연. 그렇죠. 활발한 해외활동이니까 대중예술이 해외에서 공연하는 이런 내용. 말하자면 그 일본의 도쿄돔에서 조용필 씨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초하면 좋겠고요. 4번에 기억에는 자 여기 본론이 이제 3번이니까 본론의 주요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범주인 종속 논점 가나다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에 있는 하향목을 포괄할 수 있는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그죠? 방안이 좋겠네요. 왜? 요소를 발굴하고 경쟁에 고양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2-3-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창조. 이것도 방안이다. 그래서 이걸 2-2로 옮겨서 그러니까 거기 본론 2, 본론의 2번으로 옮겨가지고 내용의 일관성. 본론의 2번은 문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러니까 문화와 경제와의 상관성을 얘기한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가번 3번의 가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창조는 거리가 멀다고 보입니다. 옮기면 흐름이 곤란하죠. 그죠? 우리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옮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수정 보완의 문제는 답이 5번이죠. 정확하게 한번 인지하시고 자, 다음에 네 번째 글의 전개입니다. 제가 좀 전에 판서에서는 그 문제 유형을 이렇게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 쓰기로 나왔지만 큰 맥락에서는 전개, 이제 본격적인 집필이 아니겠습니까?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개가 바로 본격적인 집필이다. 글의 구성이 완성되면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글을 쓰기를 하는 것을 집필이라고 한다. 그죠? 이걸 뭐 통칭해서 또 전개라 이런 용어를 썼죠. 첫 번째, 단락의 요건과 구조. 여러분, 단락은 문장들로 이루어지면서, 그죠? 문장들. 문장은 단어, 주어, 서술로 연결된, 완결된 형식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단락가려면은 내용 단락 기준에서 2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생각의 사고의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따라서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의 구분도 필요하고요. 자, 우리가 독해와 가만히 보면 읽겨 쓰기는 아주 양면이 맞물린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글을 읽는다는 것은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관점, 태도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건 또 필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자신이 필자가 되어 직접 글을 쓴다는 전제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또 쓰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단락의 요건과 구조. 여러분 그 유형 문제 앞에 단락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밑에 셋째 줄 보면은 단락이 갖춰야 할 요소와 해당 단락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뭐 주지냐, 예시냐 또는 부연이냐 이런 식의 어떤 구조로 전개해야 할지를 주로 묻는다. 빈칸을 두고 접속어 파악, 접속어 파악. 가끔 나오죠. 또 단락의 요건을 태고하는 형식. 자, 도움닫기 이제 14번은 접속어 파악입니다. 14번 한번 보실까요? 단락의 구성 원리 또는 문장과 문장과의 연결관계, 단락의 연결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접속어입니다. 접속어는 예를 들어 그러나라는 역접관계가 오면 앞 내용과는 반대의 내용이 서술되어 나가겠죠. 그런데 한편 같은 것은 앞의 내용과는 다른 전환의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를테면 앞 내용에 대한 예시를 달아갑니다. 이렇게 접속부사가 지금부터 말해줄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보를 어느 정도 얘기해주는 가시적 정보를 통한 전략적 쓰기, 전략적 독해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14번 문제를 잘 보시면은 단락이 3가 있습니다. 단락이 3이에요. 단락 3개. 그래서 1번 단락, 2번 단락, 3번 단락. 근데 여기 단락 3개니까 단락 1번 안에는 문장이 2개 있어요. 문장이 2개. 그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단락의 서두에 맨 처음에 접속부사를 넣게끔 들어가야 할 접속부사를 묶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갈 접속부사가 과연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 니은으로 묶고 있죠. 내용에서 어떻든 구조적으로 한번 이렇게 판단해 봅시다. 자, 하여 일단은 이렇게 이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단락에 모두
첫 문장 처음에 들어가는 접속어는요, 뭐와 상관을 가지냐면, 단락의 모두에 들어가는 처음에 들어가는 접속어는 앞 내용, 앞단락에, 즉 1번이죠. 앞단락에 뭐와 관련한다? 앞단락의 소주제문. 소주제문이니까 성격적으로 얘기하면 주지죠. 주제의 내용과 관련된 접속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것 안다면은, 이게 연결이 되면 문장 두 개를 한번 쭉 보면은요. 자, 우리가 독해할 때도 보았죠, 그죠? 첫 번째 문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첫째 단락 끝부분에 뭐가 나왔냐면은,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서술로 잘 보시라 했죠?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예요? 왜냐면 때문이다. 왜냐면 접속부사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때문이다. 서술은 생략이 안 되죠. 이런 구조의 문장은 뭐라 그랬어요? 논거입니다. 논거. 논거니까 근거를 얘기한 것이고 이게 주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1번이 이런 맥락에서 1번이 주지, 즉 소주제문이라는 얘기입니다. 1번. 그럼 한번 보죠. 문장 하나를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국어 사전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고 밑줄 또는 대등이죠. 사전을 찾지 않고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 단어는 참으로 많다 밑줄. 주지는 쉽게 찾을 수 있고, 그죠? 참으로 많다. 자, 겹문장이죠. 이러한 겹문장이 뭐다?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구조를 봤어요. 왜? 문장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단위는 서술부가 가지고 있죠. 쉽게 찾을 수 있다. 참으로 많다. 아마 여기 또가 있으니까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때문이다는 논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락의 논리적인 관계는 주지, 논거 이런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번에 처음에 들어갈 접속 부사는 앞단락의 소주제문과 관련되니까 여기 접속 부사는 뭐와 관련되겠어요? 여기 주지의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그럼 이 뒤에 서술부를 한번 딱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억 뒤에 이어지는 그 문장의 서술부를 잘 보세요. 막상 어떤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따지려 하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서술부가 어떻죠? 쉽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쉽지는 않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쉽지만은 않다와 지금 여기 단락의 모두의 접속어는 앞단락의 소주제문의 주지와 상관성을 띠므로 쉽게 찾을 수 있다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죠? 비슷하지 않다. 이래 나왔을 때 그 해당하는 접속 부사는 무엇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그러나라는 역접 관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접속어 찾기. 이러면 답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나로 선지된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4번에 그러나 또 니은은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보면 연결 짓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문장이 지금 두 개입니다. 접속 부사가 단락에 모두에 이렇게 와요. 그랬을 때는 앞단락에 소주제문과 관련된다. 그러면 문장 두 개가 앞단락에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소주제문이냐? 여기 주제에 해당한 앞문장입니다. 왜? 두 번째 문장은 때문이다로 논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술을 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고 참으로 많다. 그럼 여기서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이건 지금 모르잖아요. 이어지는 서술부가 쉽지만은 않다. 그렇게 서술을 대비해 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다. 쉽지만은 않다. 반대니까 2번에 들어갈 접속 부사가 그러나가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접속어 찾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한번 이끌어 봤습니다. 자, 14번 충분히 연결이 되겠죠. 자, 15번 한번 접목해 볼까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해 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논지 전개 과정으로 보아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 원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구체적인 방안은 이렇게 짜내겠죠. 전개시켜 나가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은 자, 제3세계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국인으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금 노동자 100만 시대를 넘어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말이죠. 문제의 원인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이들 인력이 한국 경제를 지탱해가는 것임을 환기하고 외국인은 이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때 사회 구성은 모두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해결 방안들을 해놓고 자, 구체적인 방안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한 거시적 방안은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1번입니다. 가혹하게 대하는 고용주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자. 법 제정의 문제. 다음 두 번째,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들과 함께 우애 있게 살아가야 함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한다. 학교 교육의 내용, 법과 학교 교육에서 제3세계 노동자들이 3D 업종에서 일해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함을 언론에서 다뤄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법으로 제정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거시적인 게 3개 나왔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3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4번 볼까요? 우리도 과거의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인력이 모자라는 소득에 보내 외화를 벌어들이던 때가 있었음을 되살리는 공익 광고를 제작하는 것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권, 외화 획득의 예지, 인권 문제라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인권 문제로 지금 확대 해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 4번은 논지 전개 방향에서 이 밑에 구체적인 방안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답을 고르면 정확한 답이 되겠죠. 자, 어디 충분히 여러분들 개요와 함께 전개 과정에서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 다음에 접속어 구성과 이렇게 전개 양상에서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들 이해되셨습니까?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보이고 자, 잠시 읽었다가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붙어서 연결해 가겠습니다.